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현입니다. 오늘은 SK시그넷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신사업, 플랫폼, 신사업 기획팀 부문에서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4월 9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충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령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전은아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고인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채용 소식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주식회사 항주입니다. 이 회사는 고춧가루, 야채 건조 생산업체로 이번에 품질 관리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품질 관련 실험 및 관리, 해썹 서류 관리, 업체 대응 및 견본 취급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1년 이상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위생사 및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급여는 연봉 3,300에서 3,500만 원으로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봉의후생으로는 통근버스 및 차량 유지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팩스 및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항주에서 식품 품질 관리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생사 및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인 소식도 들어볼까요? 이어 준비한 소식은 충남 홍성군 결성면 소재 건강한 사람들 주식회사 이 사업장입니다. 이 회사는 음료 제조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직원 20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기계 조작 업무로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은 관계가 없으며 인근 거주자 및 교대 근로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2조 2교대입니다. 급여는 연봉 4,200에서 4,500만 원이며 봉의후생으로는 통근버스, 기숙사,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한 사람들 주식회사 이 사업장에서 생산직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령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전은아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천 지역의 채용 소식을 만나봅니다.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진영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진명 프리텍입니다. 이 업체는 습식 브레이크 및 클러치 시스템 등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로 이번에 생산 라인 중 프레스 조작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나 파워프레스 유경험자를 우대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파워프레스 조작 업무를 담당하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는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희망자에 한해 주 52시간 이내로 연장 근무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급 220만 원 이상의 수준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 이직 제공 및 자녀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거나 인천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032-460-4752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진명프리텍에서 프레스 조작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파워프레스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아모스 아인스 가구입니다. 이 업체는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로 이번에 자재 구매 신입사원 3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관계없으며 직무 내용은 자재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역, 산업기능요원, 보충력 대상자 및 차량 소지자를 우대 채용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는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연봉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수준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일식 제공, 통근 버스, 자녀 학자금이 지원되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팩스 또는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입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아모스 아인스 가구에서 자재 구매 신입사원 3명을 채용합니다.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진영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제부터는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 비밀노트 톡톡이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 잡의 김태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사한 봄에 화사한 분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말 따뜻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 한국 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취업 카페 독보적 1위 독치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다면 독치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세요. 또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상담은 물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아이디 미래식공님이 독치사 카페 게시판에 글을 주셨습니다. 첫 취업 준비인데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 미래식공님 독치사 카페의 글입니다. 나이는 27살 남자분이시고요. 석사를 졸업하고 유니크한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외국어는 따로 없으신데 중견기업 최종 면접 탈락한 경험이 있으시네요. 받고 싶은 조언에 27살 남자입니다. 석사 졸업 후 한 달 정도 준비해서 어학 점수 없이 첫 취업 준비에 중견기업 최종 면접까지 가고 탈락했습니다. 아마도 전공이 좀 유니크해서 운 좋게 최종까지 간 것 같습니다. 희망 직무가 연구개발이지만 해왔던 전공이 유니크해서 완전 그 전공에 맞는 채용 공고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수가 아예 없는 토익을 준비하면서 저의 전공에 맞는 지원 공고가 뜨기를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연구개발이라도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나이도 있고 공백기도 있고 취업 준비가 처음이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취업이 처음이라서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우선 이 전체적인 스펙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 고민 어떠신가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유니크한 전공 석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 연구개발 쪽이지만 특정 분야 아니면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석사부터는 전문성을 가지게 돼버리거든요. 네. 게다가 첫 취준인데
중견기업 최종에서 떨어졌다. 그럼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느낌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복잡한 고민이 뭐냐면 예. 전공을 살리자니까 맞는 공고가 없고 이제 전공과 무관한 거를 하자니까 공부한 게 아깝죠. 예. 왜냐하면 아예 다른 분야면은 석사 이후의 연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서 사실상 그 과정들이 사장될 위험도 커요. 거기에 나이에 대한 부담에 공백기에 대한 걱정, 예. 게다가 취준까지 처음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분석이 됩니다. 아, 정말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스펙 분석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유니크한 전공 막 이런 것들도 좀 신기하고 눈에 띄거든요. 어떤 것부터 분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 전공과 직무를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 예. 그리고 면접 트라우마 극복하기. 아, 마지막이 나이 컴플렉스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토익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문제가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네. 첫 번째 일단- 문제부터 볼까요? 일단 간단한 거 먼저 해결하려면 나이 컴플렉스가 먼저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나이 컴플렉스라고 얘기하지만 그 뒷면에는 뭐 주변의 시선, 내가 석사까지 했는데 기대, 그럼 뭐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나이라고 발현이 되는데 취준생들이 이런 컴플렉스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학벌일 수도 있고 나이일 수도 있고 또는 이직일 수도 있고 어학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내면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석사까지 하고 남자인데 27이면은 네. 나이가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요. 아,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취준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더라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네. 한 1, 2년 직장 생활하다가 이직을 해서 새롭게 중고 신인으로 지원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는데 사실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가 혼재되어 버린 거죠. 이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 컴플렉스는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아. 기업은 이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아. 27이면 떨쳐버려도 됩니다. 아니 되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없애도 되는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딱 정의를 해주시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전공 직무 매치가 그 다음 해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할 거예요. 아, 자, 맞춤형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냐? 목표 기업을 설정해야 되는데 목표 기업 설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쉬운 방법들, 좀 유사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예. 석사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선배들이 어떤 분야, 어디에 지원했느냐 이 얘기는 그쪽에 먹힐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니까 네. 이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기업으로는 본인 욕심 따라가는 것도 필요해요. 나는 뭐 적어도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나는 뭐 꼭 서울에서 일하고 싶다. 난 지방도 무관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보면 취업 예. 포털 사이트에 그런 테마들 분류가 또 되어 있어요. 뭐 복지가 좋은 기업, 연봉이 괜찮은 기업 이런 데서 골라도 되니까 네. 가장 확실하게 나에게 맞는 기업은 사실 몇 개 없어요. 그건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예. 대학원 전공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했던 학생 중 한 친구는 예. 친구는 정말 힘들었던 게 예. 석사에서 음향 관련된 분야를 전공했어요. 근데 대기기업 연구개발직 중에 여기 뽑는 회사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게 연구도 그렇고 투자를 안 해요. 그럼 거기밖에 지원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목표 기업을 설정하더라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대학 전공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를 토대로 접근을 대학원 전공 토대로 접근을 하면은 대학에서 공부했던 거는 이제 기초적인 지식으로 깔고 가는 거고 네. 대학 전공을 토대로 하면은 이제 석사 때 공부했던 거는 여기에 특화된 분야로 보조적으로 가는 거죠.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넓혀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으니까 요거까지 가미한다면은 충분히 맞춤형 전략으로 가기 위한 토대는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을 잘 살펴서 지금 길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면접 컴플렉스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면접을 보고 온 학생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요.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텍스트로 정의를 먼저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면접 때 어땠다라는 얘기를 말을 먼저 하려고 해요. 일단 무조건 멈춰요. 멈추는 이유가 들어봐도 면접 상황을 제가 분석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근데 그 감정들을 쏟아붓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텍스트로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정리하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감정을 좀 걷어내면서 내가 한 행동들,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꼭 추천하는 게 뭐냐면 면접 당일 날은 친구를 만나서 뭐 술을 한 잔을 하든 수다를 떨든 아니면 바람을 쐬고 오든 꼭 뭐라도 그 감정을 털고 오는 과정을 거치라고 해요. 그래야 다음 날부터 다른 데 집중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제 면접 끝나고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길게 기다리는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물론 대기업이긴 한데 제약회사 쪽에서 꽤 큰 기업이었는데 최종 면접 끝나고 결과 통보받는데 원래는 예정은 2주였어요. 근데 회사 사정상 한 달까지 길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합격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이 친구 만약에 그때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자기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폐인될 뻔했다고. 이거 외국계 기업 중에 한 회사는 채용이 길기로 유명하거든요. 거기는 길어지면은 최종 결과 통보받는데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우. 지금 한 학생이 4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역시 폐인이 돼 가고 있어요. 어떡해. 왜냐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렸어요. 잘 되면 다행인데 결과가 나쁘다. 그럼 정말 진짜 늪으로 빠져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다른 목표를 대비해야 돼요. 면접에 대해서 내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다른 데에 대한 어떤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이 복귀는 꼭 필요하고 노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복귀를 하고 나서 그다음 뭘 해야 되냐. 이 다음부터가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면접에서 한 번 떨어진 걸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번 떨어지면서부터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네. 첫 번째 떨어졌을 때 문제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같은 실수를 그렇죠. 반복하는군요. 면접에서 한 7, 8번 정도 떨어진 학생들을 보면요. 거의 우울증 비슷한 거 와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문제가 없는데 아슬아슬 1등, 2등 합격하고 내가 3등이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은 뭐 조사가 부족했는지 태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표정에 문제가 있는지 다 문제 없는데 이 사람 태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한 학생은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으로 면접에 임했어요. 공격적이요? 네, 어땠냐면은 면접에 갈 때 가장 먼저 던진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를 던지고 내가 해결하겠다. 얼추 들어보면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그 문제를 이미 해결을 했었으면 문제가 아니겠죠. 네. 해결 계속 못하고 있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어서 답답한 문제인데 이제 신입 지원하는 사람이 건방지게 니들 왜 문제 해결 못하니 이렇게 들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7번 떨어졌어요. 그럼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8번째 합격했는데 비법은 딴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 안 하니까 한 방에 합격하더라고요. 이제야 알다니. 면접은 꼭 복귀하고 그리고 감정을 터는 작업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쌤. 정말 마음 깊이 공감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면접의 문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방법론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혼자 하기가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대학에서도 또는 학원에서도 상담을 하면서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지는 못하는 이유가 얘기할 데가 없어요.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예. 가족은 마음은 있지만 취업에 대한 트렌드나 현황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더 주는 것 같아요. 네. 가까운 친구들도 지금은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힘들 때 서로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객관적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또 있는 게 네. 정확하게 내가 뭘 물어볼지를 파악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컨설턴트를 한 대 물어본다. 그래도 바로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꼭 이 복귀한 걸 토대로 해서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도 예.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요 방법을 본인 걸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이 방법론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석한다. 요게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일단 문제를 파악을 했으면은 이제 이 학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상황을 보니까 이분은 지금 전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공에 맞는 공고는 원래 별로 없고, 그리고 다른 쪽은 자신이 없고, 네.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를 동시에 대비하는 투트랙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 투트랙이요? 그렇죠. 석사 쪽에 맞춰서 전공을 찾는 거, 요거는 아무래도 선배나 교수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도 이 분야에 뽑으려고 하면 이쪽에 투자를 하고 이쪽에 사업에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외부인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대외적으로 어떤 연구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선배나 교수 통해서 연결하면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많지도 않거니와 어쩌면 같은 연구실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은 분야니까. 네. 특화된 분야를 지원하게 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막상 지원해 보면 아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선배, 동기, 후배들과. 네. 분야는 특화되어 있지만 한정된 일자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같은 쪽을 공부했지만 내가 어떤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곧-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네. 유니크한 전공이 얼마나 유니크하길래 이런 상황들 전략들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향, 예를 들어서 음향이나 사운드인데 예. 이게 디스플레이 쪽은 사람을 많이 뽑아요. 근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음향 쪽은 사람을 뽑지 않는 게 이미 있던 기술만 쓰고 있지 새롭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뽑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특화된 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적인 경영학과 보다가는 세무나 이런 쪽이 좀 특화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한 자리 정도밖에 안 되는 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요거는 요거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만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트랙이 또 뭐냐면 대학교 전공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대학만 졸업했었으면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석사 쪽에서 공부했던 거를 서브로 약간 특화된 걸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럼 이제 나이가 걱정이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나이가 2살 많은데 석사를 했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따지고 보면은 뭐 대학원을 빼고 계산하면 25하고 똑같은 거예요. 27이지만 25이라면 나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전략, 요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지금 이 글을 남겨주신 분 아이디가 미래식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추해 봤을 때 아무래도 미래식품공학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이분이 진짜 미래식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했던 석사분이시라면은 이분에 있어서 그 트랙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 식품 선생님의 쪽은 조언을, 연구개발 쪽이 굉장히 활발한 게 지금 예. K푸드 트렌드 덕분에 이제 한류 열풍이 식품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어쩌면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더 많이 공략되고 있어서 예. 연구개발 쪽을 많이 뽑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특화돼 버리다 보니까 미래라서 그런 걸까요? 미래식품이라서? 그렇죠. 막 곤충 막 이런 거 말리고 그런 거 뭐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은 확실하게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는 안 해요. 그리고 본인들의 사업 전략에 맞게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뭐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우리 계획에 없다면 사람을 뽑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식품 쪽이라면은 자리는 넓어요. 근데 이제 어떤 전략이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답답하게 지원하는 게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친구의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가 자기는 토익이 없어서 그런 것 때문일까라는 고민도 하더라고요. 보면은 어학은 준비 안 해도 괜찮을까요? 어학이나 자격증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예.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이거를 따지기보다가는 예. 이제 취준생들은 부적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몇 점이 되면 난 잘 될 거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난 잘 될 거야. 부적 딱.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대신 정작 필요한 거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하자면 예. 어학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거로 평가하던 스펙 중심 채용의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직무 중심 채용으로 바뀐 지 오래돼서 이번에 뭐 최종 면접 가셨던 것도 어학 없는 데 갔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점집을 갔다면 요즘은 어학을 자격증을 그렇게 공부하는 시대가 돼버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이제 직무에 맞게 채용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직무 중심 채용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직무 분석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예. 사실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기업의 트렌드를 지금 취업 쪽이든 대학이든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채용이 이제 진행됐던 현대차의 경우에 현대차에서 에너지 관리, 아산공장 에너지 관리를 뽑았는데 이 직무가 애매한 게 분류상은 경영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직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조건에는 이공계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류 체계가 완전히 다 깨진 거죠. 네.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기업도 직무에 대해서 안내는 해줘요. 이 직무가 뭐 하는 거고 어떤 영향이 필요하고 어떤 우대 조건이 있고 이렇게는 얘기해 주는데 옛날처럼 뭐 마케팅은 뭐다 이런 분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업의 채용 정보를 토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보다 더 빠른 단위로 변해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경우에도 마케팅을 뽑는데 제네시스 멤버십 관리를 뽑아요. 마케팅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세분화되고 있는데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옛날 자료 보고 있으니까 안 되죠. 지금 나와 있는 기업들 직무 분석은 대부분 옛날 자료라서 기업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게 이게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김태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톡톡!